시간이 갈수록 기관의 매수가 더해집니다. 양지수 낙폭을 빠르게 줄였고요. 지금 모두 상승권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나 로봇 관련주, 조선, 해운 쪽에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슈를 타고 계속 가는 쪽의 종목들이 있고요. 낙폭 과대가 주목받으면서 반등 타이밍을 주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이분과 고민해 볼게요. 사영관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보고 나서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이 적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던 삼성전자 오늘 1% 이상 낙폭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되죠. 밤사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린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동반 하락 확인되고 있고요. 이익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는 LG전자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보유예수 물량 소화하고 있는 LG 엔솔 어제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더니 오늘 장도 선전하네요. 1% 이상의 상승 확인되고요. 어제 포스코케미칼과 큰 대규모 계약 소식이 있었던 삼성 SDI도 오늘 0.7% 오름세입니다. 오늘 조선주 쪽 분위기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근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요. 흑자 이슈로 인해서 삼성중공업도 오늘 6% 이상 급등 나오면서 긍정적입니다. 뭐니 해도 특징주로 눈에 띄는 건 포스코케미칼인데요. 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늘 좀 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만 상승분을 조금 줄이는 듯한 움직임도 확인이 됩니다. 종가까지의 흐름 좀 유의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저희 특징주들이 사영관 차장님의 공략주였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먼저 해볼게요.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좀 더 많은 이슈가 있었으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20%,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15%입니다. LG 엔솔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뭐 전혀 바뀐 거 없고요. 지속 보유? 네, 전혀 지금도 보이고요. 지금도 매수. 여전히 이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다룰 때 마지막에 보유예수 풀리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782만 주. 근데 보유예수로 풀리는 사주, 그쪽의 직원들이잖아요. 그거의 물량도 결국 뭐다? 개인 물량, 개미 물량이다. 그럼 거기서 팔면 누가 받겠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 보유예수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의 수급 한번 보세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 팔죠. 이 물량 다 받아가면서 시세는 어떻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직원들도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파시는 거라면은 파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직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안 파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속 보유 가능하고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의 시각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사영관 차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또 다른 종목 ASR 꽤 있어요. 기아입니다. 30일에 실적을 내놨는데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장은 강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최고가 기준은 10%, 오늘 시가 기준은 8% 수익이 있답니다. 네. 뭐 기아 차량이 뭐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만 결국에는 자동차 쪽이 지금 뭐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 경기 침체 이슈다, 뭐 여러 가지 좀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일단은 지금 수익 실현 시점을 한번 오기는 왔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1월, 12월 말부터 해서 기아의 지분을 계속 늘립니다. 지금도 늘리고 있는 건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일단은 121선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지금 3일째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7만 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 타이밍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지금과 같은 장세, 연준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금리 안 내려줄 거야. 근데 투자자들은 계속 희망하죠. 피벗 하겠지. 이게 서로 지금 상충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FOMC를 앞두고서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올렸던 것들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다가 외국인까지 합세하면서 조금 수급들이 121선에서도 괜찮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위기고요. 오늘 시장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변동 없어요. 외국인 지금 거래소에서 330억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는 또 250억 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121선에서 눌렸어요. 7만 원 부근에서. 그런데 눌린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깔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자동차 공용, 내연기관차 공용차들이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전기차를 제외한 쪽에서 판매량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 주가의 밸류를 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친환경 차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은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도 60월선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에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긴 했죠. 근데 단기간에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반등하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팔고 있었던 점유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아에 대한 의견과 LG 엔솔에 대한 뷰는 사뭇 다릅니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사용관 차장님이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잔금 해제 종목 열어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확인해 보시죠. 아셈스네요. 올해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포인트 잡아보시죠. 일단 접착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풋웨어 접착제 뭐 맞아요.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 아셈스 자세히 좀 잡아주세요. 네, 아셈스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셈스라는 기업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접착 쪽이에요. 붙이는 건 다 나한테 맡겨라 이런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요즘은 ESG 트렌드를 무시하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풋제품, 특히나 발 같은 쪽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런 신발 종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무이영지라는 것과 이영지가 있어요. 이 무이영지는 필름형 접착제예요. 지금 보시면 투명합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양면 테이프 할 때 이걸 하나를 띄면은 거기에 또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호지 필름이 있는 게 이영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이영지는 보호 필름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은 이게 접착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점점 더 친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부가적인 또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무이영지를 위에 이영지를 떼내면 보호 필름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앤 무이영지가 더욱더 수익성이 높고 매출 비중을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단 잡아주셨고요. 그럼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무슨 회사인지는 알았으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뭔가 신사업에 도전을 해서 거기서 네.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인가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친환경과 맞물리면서 이영지 쪽, 무이영지 쪽이죠. 이영지가 없는 쪽들의 지금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과점 형태입니다. 접착 필름은 굉장히 과점 형태인데 국내의 경쟁 업체들 보시게 되면은 다 비상장사예요. 아셈스가 지금 빨갛게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삼부정밀화학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매출액이 크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을 잘 보세요.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아셈스의 빨간 줄이 점점 더 올라가는 반면에 삼부정밀화학과 주원테크는 떨어져요. 그러네요. 이게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영지, 무이영지예요. 아직도 이런 비상장사들은 무이영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경쟁률, 어떤 경제적인 기술 혜자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이영지 쪽은 굉장히 기술력도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반된 영업이익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2017년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과 더불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사업을 펼쳐나갈 거예요. 매출을 아마 키워줄 것으로 보이는 신사업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글리터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부자재 이런 것들을 의류와 부착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접착 필름을 크루커사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할 예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생산 캐파가 월 3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점점 더 늘려나가면서 이걸 월 12억까지 확대하면서 전체 연간 매출을 봤을 때는 150억 수준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수 염색사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물 없이 염색을 하는 실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염수가 일단은 발생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는 것은 철저하게 친환경에 맞춰져 있다. 이걸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오염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산업까지 전부 이 기업이 가져와서 신사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이형지, 기술력 부분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포인트 성장성이요. 앞으로 뭘 해서 마진을 많이 남길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지금 차트 보니까 작년 2월 7일에 입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 또 1년쯤 되면 보유예수 물량 이런 것도 부담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2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런 거 감안해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보유예수 물량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문제가 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유동성들이 한 번 더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이것도 사실입니다. 물가가 그리고 금리가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것은 팩트가 될 거예요. 일단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잠깐 변동성을 하방으로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성장 쪽 그리고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에게 더 기회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530억,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크게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가까운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이게 4분기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나갈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보다는 연간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에도 추가적인 성장들 그리고 신사업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121선에서 12,000원 부근이죠. 한번 눌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제대로 붙어준다. 그리고 성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 17,500원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11,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아셈스 살펴봤어요. 친환경 접착제 사업으로 성장성을 기대한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이름 듣는 것 같아요. 오비고 스마트카 시대 숨은 강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간편식이 아니다. 혹시 비비고 네, 이거 비비고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거고요. 네. 오비고가 약간 라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도 간편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소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런데 충분히 성장성이 농후한 기업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두 픽을 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 맞죠? 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차로 전부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냥 굴러만 다니는 차량으로만 바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차량이 한 대 굴러다니는 서버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동을 편안하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케 해주는 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카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완성차 업체라던가 통신사 이런 쪽들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과거에는 사실 스마트폰 OS 하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좀 변모한 오비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이 자동차의 발전과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자동차의 변신입니다. 과거와도 사실 자동차에 살 수 있는 일이 많이 달라졌는데 맞아요. 앞으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겠죠. 그럼요. 훨씬 크게 나올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이 하나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율주행이 한 군데가 또 파산하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갑니다. 지금은 3단계 자율주행도 힘들지만 5단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를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문 열어 하고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보내겠죠. 이런 거 셀바스 AI가 할 겁니다. 그리고 탄 다음에 자동으로 시트 맞춰놓은 대로 자동 조절이 되면서 뒤로 눕혀질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우리는 또 얘기를 하겠죠. 부산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라고 하면은 딱 입력이 되면서 화면이 더 이상 유리창이 아니죠.
전부 다 서라운드 입체 영화관으로 바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화면이 됩니다. 옆유리, 앞유리, 천장 전부 다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영화를 즐기면서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쾌적하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수면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다 될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생산될 이제 현대차 그룹의 모든 커넥티드 카에는 이 오비고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 판매량 전체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글로벌 3위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절대적인 판매 대수 작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수소차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차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다 필수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향후에 뻗어나갈 분야들이 많다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더불어서 앱 같은 곳들 기본적으로 이제 굴러다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스마트폰에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들어가서 앱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 앱들이 자동차에서 구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 고객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네. 로열티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필수적으로 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로열티를 한 대당 뭐 1에서 5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18년도에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대부분이 공동 개발이나 플랫폼 수수료였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 로열티와 라이선스가 점점 더 늘어나가는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20년, 21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살짝 보이긴 했지만 매출 비중으로 다시 21년부터 꾸준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확보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비고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수수료 등의 이익 개선 기대감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른 얘기인지 궁금해지네요. 통신사와 협업이 포인트입니다. 어디 통신사랑요? 네, 지금 최근에 LG U+, 작년 9월이었어요. 그때 LG U+에서 동사의 지분의 5% 정도를 취득하는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 자동차에도 기본적인 어플들이 설치가 그냥 돼서 나온다. 내가 따로 설치를 안 해도.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통신사들에 다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협업의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 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다른 통신사까지도 이런 협약들을 맺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 오비고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먼 미래일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이런 게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또 차트 열어보니까 괜히 작년 10월쯤에 말씀 주셨으면 좋았을 걸 왜 지금 말씀 주시나 싶기도 해요.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좀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유동성들이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또 로봇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결국 로봇은 모든 4차 산업의 집약체예요.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전부 다 글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로봇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유동성이 잠깐 또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여기에서 큰 수익을 냈던 유동성이 다음은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5일선 타고 굉장히 종가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조정의 빌미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21선과 121선 겹쳐져 있는 10,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9,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의 목표 주가 건네주셨습니다. 10,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설정을 하고요. 자, 아셈스와 오비고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